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비만하고요, 우리 입안 건강, 특히 그 미생물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구강 미생물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이게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같은 여러 기관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2025년에 Frontiers in Microbiology 저널에 발표될 예정인 그런 연구 내용입니다. 아, 곧 발표될 따끈따끈한 연구군요. 맞습니다. 제목은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비만 환자와 마른 체형 대조군의 구강 미생물군 변화 비교 뭐 이런 건데요. 네네. 이번 탐구에서는 비만인 분들, 그러니까 BMI가 30 이상인 분들이죠. 그리고 마른 분들, BMI 23 미만, 이 두 그룹의 입안 미생물 지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먼저 보고요. 네, 비교를 해보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비만 대사 수술 후에 이 미생물 지도가 혹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도 살펴볼 겁니다. 아, 수술 전후 변화까지? 네. 근데 특히 재밌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잇몸 질환이 없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어떨까? 뭐 이런 거니까요. 맞아요. 과연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보시죠. 네, 이 연구는 그러니까 비만이 단순히 뭐 살이 찌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입안의 그 미생물 생태계,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체중을 빼는 노력이 구강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중요한 단서를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 사실은 장 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비만 관계는 연구가 꽤 많이 됐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입안 미생물하고의 연결은 좀 덜 주목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연구 결과를 좀 볼까요? 처음에는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잇몸 질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고요? 좀 의외인데요? 네, 맞아요. 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막상 미생물 수준에서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아, 어떻게 달랐나요? 특히 그 잇몸 아래쪽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플라크 있잖아요. 치은 연화 플라크라고 하는데 네네. 그 속의 미생물 구성을 분석해 보니까 비만 그룹하고 마른 그룹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어떤 차이요? 나쁜 균이라도 많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 그룹에서는 잇몸 질환하고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뭐랄까 좀 나쁜 녀석들이라고 부를 만한 세균들이요. 예를 들면요. 뭐 필리팩터 알로시스라던가 펩토스트랩토코커시의 계열 종들, 프레보텔라종, 트레포네마 말토필름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정상 체중 그룹보다 더 많이 발견됐어요. 아, 이름만 들어도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겉으로는 뭐 염증이 안 보여도 비만이라는 상태 자체가 잇몸 깊숙한 곳에서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미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쳐져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마치 뭐 겉은 잔잔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얘네들이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생물 다양성, 그 알파 다양성이라는 것도 측정했던데요. 네네. 근데 일부 샘플, 뭐 볼 점막이나 잇몸 위 플라크 같은 데서는 비만 그룹이 오히려 다양성이 높게 나왔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다양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미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건강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항상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연구에서처럼 일부 부위에서 비만 그룹의 다양성이 높게 나온 건 어쩌면 그 해로운 세균들, 아까 말한 나쁜 녀석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안정적이던 생태계 균형이 깨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 네, 뭐랄까 좀 불청객들이 막 파티에 난입해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진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잇몸이 괜찮아 보여도 내가 비만이라면 입안 깊은 곳에서는 이미 뭔가 안 좋은 변화가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그럼 이거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그 비만 대사수술 받으신 분들 추적 관찰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요. 참가자분들이 뭐 예상대로 체중이나 BMI 그리고 당뇨 관련 지표인 당화혈색소 같은 게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네, 그건 수술 효과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동시에 입안의 미생물 환경에도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 어떤 변화요? 그 TC-seq라고 미생물 군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는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걸로 보니까 수술하고 체중이 빠지면서
건강한 구강 환경과 관련된 소위 착한 세균들 있잖아요. 네네, 좋은 균들. 예를 들면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라든가 여러 종류의 베일로넬라 종 같은 애들. 이런 미생물들이 포함된 군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어요. 와, 좋은 균은 늘어나고. 반대로 잇몸질환의 주범격으로 꼽히는 폴피로모나스 같은 유해균들, 이런 애들이 포함된 군집은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짜요? 나쁜 균은 줄어들고. 네, 마치 그 수술과 체중 감량이 입안에서 나쁜 세균 소탕 작전을 벌이고 좋은 세균 환영 파티를 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인 거죠. 와,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게 침 샘플하고 볼 점막 샘플 두 군데 모두에서 비슷하게 좋은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이야, 그럼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안의 미생물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게 리셋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연구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잇몸 질환 같은 증상이 없더라도 비만 그 자체만으로 입안, 특히 잇몸 아래 같은 깊숙한 곳에 미생물 환경을 좀 나쁜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이렇게 나빠졌던 구강 미생물 환경을 다시 건강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연구 대상자 수가 13명으로 아주 많은 건 아니었고 또 수술 후에 잇몸 아래 플라크 샘플을 추가로 얻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식단 변화라든지 흡연 같은 다른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그런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연구에는 항상 한계가 따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비만과 구강 건강, 특히 그 잇몸 질환 예방 사이의 연결고리를 미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비만 관리가 단순히 전신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입안 건강하고도 정말 직결되는구나.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구강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요즘 그 체중 감량 효과 때문에 엄청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GLP-1 작용제 같은 새로운 비만 치료 약물들요. 아, 네네, 그렇죠. 이런 약물들도 과연 비만 대사 수술처럼 우리 입안 미생물 환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는 거잖아요. 수술하고 약물은. 네. 이 각각의 방식이 입안 미생물 생태계에는 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지 이걸 비교해보는 연구도 앞으로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